한주연 변호사님, 이 개과십니까? 고양이과십니까? 저는 고양이과인 것 그래요? 같아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개과신 줄 알았는데 저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강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동물 안 키우시는 거로 아는데 뭐 개과인가요? 고양이과인가요? 별 관심 없긴 한데 한번 물어보라고 볼게요. 과가 뭔 말이야? 뭐 난 말상인데. 이거 알아듣지도 못해요. 전 말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아니, 말. 말을 좋아하세요? 아니 뭐 개를 좋아하거나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본인 성격이 개 같거나 고양이 같거나. 전 말로 할게요 그러면. 아 말. 네, 전 말상. 굉장히 말상. 특이한 답변이에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길래 반려동물에 대해서 오프닝을 하신 거예요? 주제는 일단 한주연 변호사님께서 이 동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 동변이 도대체 뭐죠? 동변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이네요. 네. 동물이 사실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권리가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니까 네. 저희가 좀 동물의 권리를 현행 법상에서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네. 고민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요. 다 같이 그냥 이제 어디 뭐 카페 가가지고 다들 뭐 예뻐해주고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함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많죠. 사실 네. 워낙 동물 학대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니까 끔찍한 일도 참 많고 그런데 저한테 사적으로 가장 좀 그 마음이 아픈 동물 학대 사건은 제가 키우는 고양이 꾸리가 네. 뭐 제가 목격한 건 아니지만 네. 학대를 당한 고양이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꾸리가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한 고양인데 아 유기묘였어요? 네네. 근데 발견했을 당시에 그 케이지 안에 있었어요. 네. 케이지 안에 있는 채로 이제 쓰레기장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고 데리고 와서 뭐 입양을 시켜야겠다 해서 데리고 오려고 딱 안았더니 뼈가 보이는 거예요. 오. 그 뒷다리 뼈가 이렇게 부러져서 뼈가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튀어나왔더라고요. 경우야? 아니 이게 뭐지? 이러고는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귀도 한쪽이 약간 이렇게 잘려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사고를 당한 걸까 했는데 사실 사고를 당했으면 케이지 안에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너무 놀라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냥 치료를 일단 시키고 그 뒤인 네. 일은 생각을 하자 해서 하다가 이제 정이 들어서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수술 다 하고 해서 너무 잘 지내는데 그래도 이제 뒷다리는 다 절단을 해서 둘 다 다리가 다쳤던 거군요. 네네 그러는 모습이나 뭐 귀 이런 걸 보면은 매일매일 볼 때마다 조금 저 가해자를 잡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한주연 변호사님의 꾸리가 어쨌든 힘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한 변호사님께서도 힘내서 같이 사랑하는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뭐 저희 집의 가부로서 네.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한 변호사님 최근 이 유기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기와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동물 유기해서 걸리면은 과태료만 그냥 받았는데 네, 지금은 벌금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형사처벌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기 외에도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예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랬었는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2천만 원 2년도 한 번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1001년에서 2002년, 3003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벌 소위를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게 뭐 동물보호법 이런 게 제정이 되기도 전에는 막 이런 게 재물손괴죄 이 정도로 만약에 의율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보다는 나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벌금형에서 끝나는 수준도 많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 여러 컨텐츠를 보면요. 거기에 출연하시는 법률 전문가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 돼요. 처벌이 약해서 안 돼요. 실제로는 벌금만 받아요. 이 동물은 민법상 물건 뭐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이 동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준 변호사님께서는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동물은 물건이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따른 여러 한계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리고 아까 재물손괴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민법적인 건 아니고 형법적인 거지만 지금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되기 전에는 재물손괴죄가 더 형량이 셌었어요. 예. 근데 고소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하는 것보다 재물손괴죄 위반으로 하면 더 이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적 조언을 듣고 내 동물은 재물이 아닌데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동물로 보긴 하지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고 네. 민법상으로도 동물로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민사 집행할 때 압류의 대상이 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생명으로 보지 않는 여러 한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동물의 지위를 조금 달리 하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업무 계획 같은 거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준 변호사님,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동물을 보호하자고 만들어놓은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유기하고 학대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뭐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동물 학대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되게 경미하게 처벌했던 재판부 그리고 애초에 심각한 문제로 안 다뤄서 기소도 거의 안 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들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형량을 자랑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동물 학대자한테 내가 동물을 학대해도 별로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네.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좀 파양을 시키는 방법도 네.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법 규정화 시켜가지고 네. 좀 이런 사건이 좀 덜 일어날 수 있게끔 동물보호법이 또 그쪽으로도 개정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 제가 속해 있는 동변에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학대자에 대한 입양 제한. 진짜요? 뭐 짠 거 같잖아. 진짜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 뭐 처벌 받고 다시 그냥 다른 동물 데리고 와서 또 학대하고 그래. 뭐 이거 안 걸리게 처리해버리면 다시 처벌할 방법도 없고 그냥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여서 해외의 사례들을 좀 참조를 해서 자격도 갖추고 입양하려면 그리고 학대한 사람은 다시는 입양 못하게 제한을 하고 이런 개정이 정말 시급히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좀 해외 모범 사례들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여러 좋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파양률이 뭐 2%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좋다. 또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의 동물을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그 권리의 주체로 이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되게 선진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그 동물을 입양하려면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두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거 뭐 잘 참조해서 우리 그 정부 부처에서 빨리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은 동물보호법상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 학대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한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과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